매주 이 시간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하고 또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오늘도 두 분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다 또 많은 인연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예. 네. 환영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도 또 이 심리학 콘서트를 통해서 또 많은 또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도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법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좀 들으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연 듣겠습니다. 제 딸은 IQ가 140입니다.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머리도 좋아서 우리는 이 외동딸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아주 착했던 아이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친한 친구들과 아이돌 그룹에 빠지더니만 아이돌 그룹 콘서트에 쫓아다니고 그 그룹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조사해서 그 그룹 멤버들을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공부 잘했던 아이가 성적이 나날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저러다 말겠지, 다들 이맘때는 저런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려도 봤지만 말을 듣지 않았고 반항심만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이제 중2밖에 안 된 딸아이가 걸그룹이 되기 위해서 기획사에 연습생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 기획사의 길거리 캐스팅에 뽑혔고요. 기획사 사장님의 말이 연습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뒷목만 잡고 있었습니다. 연습생이라니요.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맘때 여자아이들이 되게 그렇듯이 그냥 아이돌에 너무 많이 빠져있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연습생까지 되겠다고 하다니 아무리 말리고 또 혼을 내도 말을 듣질 않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저 몰래 학교 끝나고 학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기획사에 가서 연습을 했고요. 그러다가 저한테 걸려서 혼을 냈더니 꼭 이 길을 가야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부는 아예 뒷전입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고 공부를 하라고 애원을 했지만 딸아이는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딸아이에게 매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저희와 요즘 말도 나누지 않고 자기 방을 걸어 잠그고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부가 볼 때 우리 딸 정도의 노래나 춤은 걸그룹이 되기에는 모자랍니다. 너무 답답해서 딸아이를 캐스팅했다는 기획사 사장을 한번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서 보니까 더욱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유명 기획사도 아니고 딱 봐도 부실한 기획사 같았고 사장도 믿을 만한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딸아이가 연습생으로 10대를 보내게 되면 어쩌나. 요즘 안 좋은 기획사에 들어가면 몹쓸짓도 당하고 패가망신한다던데 딸아이의 인생이 걱정되어서 우리 부부는 요즘 잠도 못 잡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아이가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은 저도 사실 가요계와 관련된 쪽에 MC를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듣는 고민인데, 오랫동안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사연들은 그치질 않는 것 같고요. 늘 아이들은 아이돌이 되고 싶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돌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이 사연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들은 또 어떤 반응이었는지 곽지연 리포터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가수가 되겠다고 중학교 때 보컬학원 다니고 K-팝 오디션에 2번 도전을 하더니 본인이 아닌 것 같다고 스스로 그 길을 멈췄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막을 수는 없어요. 기회를 주시고 단지 안전상의 문제가 걱정이 되신다면 부모님이 잘 지켜봐 주시고 아이의 길을 지켜보면서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느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부모님이 하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딸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도 마냥 반대하지는 말고 그냥 열심히 하게 도와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2학년이면 아직 결정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았고 지금 섣불리 판단해서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연예인 같은 경우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연습생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나갈 때 뒷감당이 힘드니까 연습생도 해보고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이렇게 많은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기획사에서 딸애가 만족하는 것도 있을 거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뛰쳐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뭐 들어갔으니 열심히 하라고 네가 후회하는 거는 네 책임이다. 약속을 먼저 받고 성원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공부도 잘하고 끼도 많고 해서 부모님께서 좋은 재능을 가진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 있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아이에게 열심히 응원해주는 것도 부모로서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께서 걱정이 되시면 그 걱정된 부분을 딸과 함께 다니면서 조금 뒤에서 좀 알아보시고 보완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앞에서는 일단 딸아이의 꿈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딸의 이제 꿈을 더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또래 집단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자기 꿈과 자기 끼가 어느 정도인지 더 확실하게 인지되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달려봤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들 참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외동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요. 걸그룹이 되겠다고 연습생을, 하고 있고요. 하겠다고 이제 나선 거고요. 공부는 뒷전이고 학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기획사로 이제 출퇴근을 시작을 했고, 이거 참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예, 어떤 종류의,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런 아이의 어떤 선택들에 당황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늘 한 번씩 만나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 시기를 이제 다 지나서. 네네.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네. 저희들의 얘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거의 아주 대단히 전문적이고 바른 길로 조언들을 해주셔서. 네네. 저게 이제 함정이 뭐냐 하면 남의 아이의 문제에서는 저렇게 객관적으로 참 지혜로운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는데 정작 내 아이로 오게 되면 참 부모들도 방법이 없다. 네. 그리고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 어떤 시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깨치는 세상에 이치 말을 안 듣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모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사연을 보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썽 한 번 피우지 않는 그렇게 잘 듣는 아이였어요. 그렇게 착한 아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면 좀 말썽도 좀 피우고 엄마 말도 좀 안 듣고 때도 쓰고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이 기대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좀 될 수 있겠다. 더군다나 싶었는데. 한 명이니까 네. 얘를 어떻게 이제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이제 부모님 계획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내려놓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하.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부모님의 문제인 거로 이제 저는 들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아이들이 겪는 변화가 큰 아이들이 따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예. 이게 바로 사춘기의 특성이거든요. 특성이기도 하고. 180도로 다른 애가 돼버리니까 뭐 다른 얘기는 들어봤지만 우리 애가 그렇게 바뀌었을 때 부모들이 되게 당혹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안 좋은 방법 매를 들었다는 거. 아하. 그게 가장 쉬운 방법 같지만 정말 효과가 없는 건 이미 그죠? 교육계에서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고요. 네네. 안 좋은 방법이죠, 매는. 예. 그러게요. 저는 이제 그 아까 시민 어머님 두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아이도 이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이 아주 어렸을 때 가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이제 자기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무슨
대회, 노래자랑 노래자랑. 대회 뭐 이런 거 몇 번 나가보더니 엄마 나 정도는 잽도 안 돼. 이랬더니 스스로가 이제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방법을 좀 차라리 그냥 기획사가 아니고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차라리 그런데 한번 네가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떠냐. 이래서 한술 더 뜨면 어떨까 이 생각을 전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실력이 쟁쟁한 아이들 속에서 내가 이 실력 가지고 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또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대화를 좀 풀어보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기를 어떻게 보면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 틀이 혹은 뭐 여유가 없는 나이인 것 같고요. 그것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이 되려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1년 이상을 이 아이가 쫓아다녔어요. 맞아요. 그리고 거의 나름대로 거기에 이제 미쳐서 이제 날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부모님이 이제 계속 혼내고 애원하고 매들고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고 아이의 마음을 좀 찬찬히 그러니까 친구가 돼가지고 아이의 그런 열망이라든지 어떤 연예계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 동기라든지 이런 거부터 같이 대화를 좀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 아이가 언니가 있거나 오빠가 있거나 좀 같은 형제자매가 또 있으면 같이 조금 좀 완화돼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지만 오로지 부모님뿐이 없거든요. 가정에는. 근데 엄마하고 아빠는 한 편이에요. 맞아요. 두 분 다 매를 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작고 통로는 없어지는 거죠. 통로가 없어지고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바깥에서는 자기의 어떤 발산이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이렇게 통제당하고 막혔던 감정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그 엄마 아빠 자체가 우리 애는 재능은 없는 것 같아요라고서는 지금 단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부모님이 마지막에 사연 끝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마음을 돌려놓을까 하는데 그 생각을 돌리세요. 아이 생각을 돌려놓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부모의 생각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게 하되 걱정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공부도 병행하지 않으면 이제는 운동선수든 가수든 그죠 탤런트든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최악의 경우를 자꾸 생각을 하세요. 몹쓸 짓도 당하고 폐가망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예를 들면 그 기획사사님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부모의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 자문을 또 구할 수도 있고요. 아까 뭐 오디션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걸 부모가 설교하고 훈계해서 느끼게 하지 말고 머리가 좋은 애니까 지가 들어보면 또 느끼는 바도 있거든요. 지금 그 어떤 이런 솔루션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부모님들은 아이가 기획사건 아이돌이건 이런 쪽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싫은 거고요. 그렇죠. 막혀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일단은 얘기 꺼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뭐 계약서 얘기를 하고 또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 이런 이야기 자체를 꺼낼 수 있는 부모님의 마음이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사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실마리가 부모가 마음을 일단 내려놓고 그렇네요, 정말.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설교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충고하고 덜어는 거죠. 그런 아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협박도 하고 이러는데 이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어는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마리를 푸셔야지 이거 부모가 그죠 계속 최악의 경우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실마리가 안 풀리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막으면 막을수록 더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 어머님, 아버님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리고 1년 동안 막아봤는데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태도를 전환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선은 진짜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이가 마음을 어떻게 돌릴까요에만 오로지 초점이 막혔는데 우리가 한번 마음을 좀 바꿔볼까? 이제 이렇게 전환하시는 거죠. 일단 그 소통의 창구가 만들어져야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얘기가 오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그나마 뭔가 서로가 찾을 수 있는 공감대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연 주신 분의 그 따님이 또 어떤 사람하고 얘기가 되고 누구 말을 좀 잘 듣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으로 보면 기획사 사장 말은 좀 들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기획사 사장하고 계약하면서 최소한 이 아이가 연습생으로 하긴 하되 기본적인 공부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몇 가지 단서를 단다든지 기획사 사장의 얘기를 통해서 뭐 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인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폭탄 선언을 했죠.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저는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예, 저는 학교 옮깁니다. 예. 이러고선 딱 했는데 아버지가 딱 듣더니 성적을 어디까지 올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머리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축구도. 그러니까 1년 동안 한번 공부 열심히 하면서 준비를 해봐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적을 그렇게 올리기도 너무 힘들고요.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축구 선수 하는 애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눈에서 옆에서 보고 조용히 그냥 잘 넘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셨으면은 이 나를 반대하는구나. 그렇죠. 예. 길을 쓰고 해야 되겠죠. 오로지 그 길뿐이 나는 살 없는 길이 거야. 없다. 뭐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이 자녀들과의 어떤 문제를 솔루션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들과의 대화가 가능한 상황은 만들어 놔야겠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못하게 하지 말고 네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되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는 같이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네가 하고 싶어하는 일도 있지만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하고 이제 함께 풀어가는 거죠. 저는 우선은 이제 그 부모 자녀 간의 대화할 때 가장 제1번의 원칙이 있어요. 네.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예. 내가 알고 있는데 답을.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네.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네. 꼭 정해져 있는 거로 하게 되면 설득이나 아까 여기서 이제 회유 작전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설득 작전으로 아이를 내가 원하는 길로 어떻게 방향으로. 해서든지 네. 예, 맞춰 놓으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알게 되죠. 자녀도. 아, 이게 많이 다 알죠. 네네. 다 알죠. 그러기 때문에 네네. 그것부터 우선 내려놓는 게 대화의 제1번 순서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오늘 사연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대화의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너무 저는 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무조건 얘는 실력이 없습니다. 이제 너무 이렇게 나가니까 아이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네가 요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는 건 맞아. 그러면서 이제 좀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열심히 정말 노력을 할 의지가 있고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켜보면서 네. 박수 쳐줘야 될 몫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따르는 그 노력의 양이라든지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걸 꾸준하게 네가 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요. 공을 한번 그쪽으로 넘기면서요. 한 가지 덧붙일 말씀은 정말 다른 거 다 빼놓고 내가 너한테 손댄 거, 매댄 거, 그것만은 내가 사과할게.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또 하나의 너를 위해서 한 거지만 첫 번째 스텝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의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가정경영연구소 강학준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께 인사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